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2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도, 인텔도, TSMC도 이 회사 앞에선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이 독보적인 갑이 지금 직접 짐을 싸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 5천억 원짜리 기계를 만드는 이 회사가 화성과 용인 땅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과거엔 고객이 찾아왔는데 이젠 본사 기능을 들고 고객 공장 앞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반도체 세계의 권력 구조가 지금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건 결국 실리콘판 위에 회로를 그려 넣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로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이거든요. 사람 손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노광 공정입니다. 빛으로 회로를 새겨 넣는 건데 마치 사진 인화하듯이 패턴을 찍어내는 거죠. 문제는 이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한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인텔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TSMC가 아무리 시장을 장악해도 이 회사 장비 없인 최신 반도체를 단 한 개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ASML을 슈퍼을이라고 부릅니다. 을의 위치에 있지만 갑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가격도 ASML이 정하고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문하면 2, 3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5년 11월 경기도 화성에 뭔가 엄청난 게 들어섰습니다. ASML의 새 캠퍼스죠. 규모가 축구장 2개 크기인 진 6,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부품 재제조 센터에 엔지니어 훈련 시설까지 갖춘 본사급 인프라입니다. ASML이 해외에 이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직접 투자해서 지은 건 전 세계 통틀어 한국이 처음입니다. 투입된 돈만 2,400억 원이죠. 이건 그냥 영업소 하나 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본사 기능을 떼어서 한국에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ASML의 CEO는 준공식에 맞춰 직접 한국에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죠. 장비 팔러 온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함께 일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네덜란드 본사에서 지시만 내리던 회사가 이제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ASML이 한국에서 벌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동 R&D 센터를 짓기로 했거든요. 이름하여 조인트랩이죠. 특정 고객사와 연구개발센터를 함께 세운다는 건 ASML 역사상 전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장비만 팔았어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고 고장나면 엔지니어 보내주고 그게 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 개발 단계부터 삼성과 어깨를 맞대고 같이 연구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은 너무 복잡해서 장비 회사 혼자서는 답을 못 찾거든요. 실제로 칩을 만들어보는 회사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SML은 삼성과 붙어서 문제를 풀고 기술 표준을 먼저 선점하려는 겁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이 센터를 통해 나올 기술이 앞으로 5년, 10년 뒤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차세대 반도체 전쟁의 핵심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EUV 장비입니다. 극자외선을 쏴서 초미세 회로를 그려내는 기계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작은 회로를 그려야 하는데 기존 EUV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하이 NA EUV입니다. 빛을 모으는 능력, 그러니까 NA라는 수치를 0.33에서 0.5로 끌어올린 괴물 같은 장비죠. 이게 있어야만 이 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은 ASML 단 한 곳뿐이고요. 그런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대에 5천억 원이거든요. 강남 아파트 100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더 큰 문제는 ASML이 1년에 고작 10대도 못 만든다는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이 10대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삼성, SK하이닉스, TSMC, 인텔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미래 시장 판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를 둘러싼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겁니다. 5천억 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하이 NA EUV는 수백 개의 반사경과 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세한 진동 하나, 온도 변화 1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수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특히 펠리크이라는 소모품이 있는데 이게 파손되면 복구하는 데만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니까 손실은 훨씬 더 커지죠. 과거처럼 네덜란드에서 엔지니어가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인공심장 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10분 안에 달려가서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ASML은 고객사 공장 바로 옆에 상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화성 캠퍼스가 삼성 평택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유죠. 이건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숫자를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2025년 기준 ASML의 지역별 매출을 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첨단 장비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구형 장비만 팔 수 있죠. 중국을 빼고 나면 한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ASML 전체 시스템 매출의 40%를 한국이 차지하거든요. 미국과 대만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이-NA 장비를 가장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ASML 입장에서는 이게 결정적입니다. 장비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면 실제 양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하이-NA를 돌리면서 나오는 수율 데이터, 불량 패턴, 공정 노하우 이런 게 다 ASML한테는 금맥입니다. 기술을 진화시킬 핵심 자료인 거죠. 그래서 ASML은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미래 기술을 완성하려면 한국 기업들과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생깁니다. ASML이 한국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독점적 지위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엔지니어들과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 핵심 설계 지식이 공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데이터도 오가고 기술 노하우도 쌓이죠. 이게 바로 한국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는 골든타임입니다. ASML 장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ASML이 모든 공급망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부품 없이는 장비를 완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기술 인질이라고 표현합니다. ASML이 생존하려면 자신의 독점권 일부를 한국 생태계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용인과 화성 일대에서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ASML 부품 국산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 스스로 문을 열어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FST라는 회사죠. EUV 공정에 꼭 필요한 소모품인 펠리클을 국산화했습니다. 펠리클은 극자외선을 90% 이상 통과시키면서도 먼지는 완벽하게 막아야 하는 초정밀 부품이거든요. 일본과 독일이 독점하던 시장이었는데 FST가 뚫어낸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ASML의 인증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은 SNS텍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라는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죠. 이게 있어야 이 나노 공정이 가능한데 이것도 해외 독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이 공급망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용인에 전용 센터까지 짓고 있거든요. 미래 수요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국내 기업들의 부품이 ASML 장비의 심장부에 들어갈수록 한국 반도체의 공급망 주도권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ASML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이자 우리가 얻게 된 기회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용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960조 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지역에 투입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부지 크기만 여의도의 4배죠. 2050년까지 총 10개의 대형 팹,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게 제조시설만이 아닙니다. ASML은 물론이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까지 세계 10대 장비사들이 동반 입주합니다. 연구부터 설계, 부품, 제조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수직 계열화 생태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만 TSMC도 못 만들었고 미국도 못 만들었죠. 오직 한국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ASML이 여기서 소외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기술 개발에서 완전히 뒤처집니다. 그래서 ASML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행은 전략이 아니라 필연이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0년대 일본 반도체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세계 1위였죠. 그런데 자국 내 폐쇄적 공급망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글로벌 생태계에서 고립되면서 순식간에 몰락했거든요. ASML은 이 교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와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이제는 장비만 잘 만들어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조 데이터와 장비 기술이 융합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죠. 앞으로 5년이 결정적입니다. 하이 NA, EUV의 양산 수율이 증명되는 시기거든요.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과 SK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EUV,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FST, SNS텍 같은 기업들 말이죠. 반도체 패권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ASML의 한국 투자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패권의 축이 생태계 통합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한국은 지금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의 중심축을 자국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 장벽을 쌓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양산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죠.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무게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는 이제 슈퍼를 ASML까지 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요새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